안녕하세요. 낭독 책밤입니다. 요즘 지브리 스타일의 프로필 사진이 유행이죠. 오픈 AI가 지난달 25일 새롭게 출시한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 모델인 챗 GPT-4o 이미지 생성 서비스가 주인공입니다. 샘 올트먼 CEO는 챗 GPT 출시 초기 사용자 100만 명 달성에 5일이 걸렸는데 이번 서비스 출시로 1시간 만에 이 수치를 달성했다고 놀라워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이 열풍을 보며 생각난 책, 챗 GPT 거대한 전환, AI 전쟁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의 책 리뷰입니다. 이 책은 2023년 초판 발행되었지만 생성형 AI 기술이 가져올 파괴적 혁신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챗 GPT가 궁금하다면, 주목해야 할 기업과 서비스를 알고 싶다면, 앞으로 AI 시장에 대해 이해할 근거를 배우고 싶다면 오늘 책 리뷰와 함께 해주세요. 먼저 이 책에서 찾은 한 문장입니다. 396페이지. 우리는 챗 GPT가 연 생성형 AI의 시대를 맞이했다. 397페이지. 2023년을 AI 전쟁의 원년이라고들 표현한다. 치열하고 변화무쌍한 이 격변의 시점에 일반적인 대중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질문은 다음의 3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AI 전쟁에서 주목해야 할 AI 기업은 누구인가? 둘째, 생성형 AI는 기존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셋째, 그리고 나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 그리고 402에서 403페이지. 역사는 언제나 반복된다. 변화의 순간을 직감하고 이를 내 것으로 삼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될 것이지만 변화에 무관심하거나 흐름을 막으려 하는 사람에게는 파도에 밀려나는 위기가 될 것이다. 생성형 AI는 거대한 전환의 순간을 가져왔다. 이 거대한 전환을 기회로 잡아 새로운 주인공이 될지 아니면 또다시 다른 사람의 성공을 감상하고 있을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렸다. 이 책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에서 가장 중요한 혁신을 가져올 기술로 생성형 AI를 말합니다. 이 기술이 4차 산업혁명의 특이점이 될 것이며 우리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에 있음을 주장하고 있어요. 변화의 순간에서 기업들은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를 다양하게 다루고 있고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근거 자료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책의 키워드는 책에 나오는 용어로 선정해봤습니다. 리셋 모먼트. 혁신 기술로 인해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은 순간이라고 리셋 모먼트를 이 책에서 언급합니다. 챗 GPT 거대한 전환에서는 바로 그런 순간이 생성형 AI 기술을 통해 가능할 것이라 힘있게 예측하고 있으므로 이 용어를 인용했습니다. 그간 4차 산업혁명을 가져올 혁신적 기술로 이야기된 기술들이 많았는데요. 사물인터넷, IoT도 있었고 메타버스도 있었습니다. 생성형 AI 기술은 정말 그 기점이 될지 저도 궁금한 마음이 있습니다. 기대 또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공부하는 마음으로 이 키워드를 정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인용한 책의 내용과 리뷰를 낭독하겠습니다. 1. 챗 GPT의 등장. IT 역사에, 아니 어쩌면 인류 역사의 한 획을 그을 혁신적인 존재가 등장했다. 바로 오픈 AI가 출시한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 챗 GPT가 그 주인공이다. 오픈 AI는 2015년 12월 샘 올트먼과 일론 머스크를 포함한 7명의 창업자가 모든 인류에게 AI가 유익함을 제공한다는 미션 아래 설립한 AI 회사이다. 그리고 이들이 만든 챗 GPT는 출시 단 5일 만에 100만 사용자를 돌파했다. 100만 사용자 달성까지 GPT-3는 24개월, 코파일럿은 6개월, 달리는 2.5개월이 걸린 것을 생각하면 AI 서비스가 이렇게 최단 기간에 대중화된 것은 최초일 것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비스들은 100만 사용자 달성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을까?
100만 사용자 달성까지 애플 아이폰이 74일, 인스타그램이 2.5개월, 스포티파이가 5개월, 페이스북이 10개월, 트위터가 2년, 에어비앤비가 2.5년, 넷플릭스는 3.5년이 소요되었다. 그리고 스위스 투자은행 UBS에 따르면 2023년 1월 챗GPT는 한 달에 1억 명의 사용자가 찾는 서비스가 되었다. 또한 하루 동안 챗GPT를 찾는 중복 방문을 제외한 순 방문자 수는 무려 1,300만 명이다. 출시 2달 만에 이루어진 초고속 성장이다. 월간 활성 사용자 1억 명 달성까지 틱톡은 9개월, 그리고 인스타그램은 2.5년의 시간이 소요된 것에 비하면 그야말로 미친 듯한 속도의 성장이다. 챗GPT는 2022년 겨울 등장했습니다. 그 등장도 그 이후 사용자들의 반응도 획기적이고 뜨거웠습니다. 놀라운 사용자 증가 속도가 이를 증명합니다. 단 5일 만에 사용자 100만 명을 돌파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오픈AI라는 기업과 설립자인 샘 올트먼이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다시 새로운 서비스로 샘 올트먼이 화제의 중심에 있습니다. 2. 챗GPT란? 챗GPT는 오픈AI의 거대 언어 모델인 GPT 3.5와 GPT 4를 기반으로 동작하는 AI 챗봇 서비스이다. AI 챗봇 혹은 대화형 에이전트는 인간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의미한다. 사실 AI 챗봇 자체는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서비스이다. 빅스비와 시리 같은 음성 기반 가상 비서는 물론 심심이나 스캐터랩의 이루다와 같은 텍스트 기반 대화형 에이전트도 챗봇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챗GPT는 텍스트를 기반으로 사람과 소통하는 인공지능 챗봇이다. 챗GPT는 챗봇 서비스입니다. 이 책에 따르면 사람들이 챗GPT에 열광했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와 챗GPT가 깊이 있는 상호작용이 가능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 대화를 기억하고 전체 문맥을 고려해서 응답하는 멀티턴 대화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또 와튼스쿨의 크리스찬 터비시 교수는 챗GPT에 대해 단순 응답뿐 아니라 케이스 스터디를 기반으로 한 분석형 문제풀이도 훌륭히 수행하는 특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확률적 효과를 구하는 것과 같은 고급 분석이 필요한 문제풀이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점은 챗GPT가 인간의 피드백에 따라 자신의 응답을 수정하는 유연성을 보인 거라 밝혔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피드백에 따라서 자신의 대답을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므로 앞으로 사람과의 협업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평했습니다. 더불어 저자는 오류가 많았던 시리나 빅스비와는 달리 사용자 친화적인 경험과 높은 퀄리티의 결과물을 제공해 사용자들에게 짜릿함을 선사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AI가 이제 더 이상 논문 속에서나 존재하는 기술과 모델에 그치지 않고 현실이 되었으며 인간의 생산력과 창의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우리의 협력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3. 챗GPT 등장과 구글의 대응. 2023년은 AI 전쟁의 원년이 되는 해가 될 것이라고 한다. 챗GPT의 출시는 바로 그 AI 전쟁의 서막이었다. 빅테크들은 서둘러 움직이기 시작했으며 그동안 연구해오던 AI 서비스의 출시를 앞당겨 발표하고 있다. 그 전쟁의 서막을 시작한 것은 다름 아닌 마이크로소프트이다. MS는 왜 챗GPT를 선보였을까? 현재 MS는 클라우드, 검색,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판도를 뒤집을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절실한 상태다. 클라우드 시장에서는 아마존 웹서비스 AWS에 밀려서 2위이고 검색과 브라우저는 구글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고 있다. 사용자들은 빙보다는 구글 검색을, 엣지보다는 크롬을 선호한다. MS는 이 판도를 뒤집을 수 있는 체인저가 필요했고 그러기에 오픈 AI와의 전략적 제휴는 선택이 아닌 필수였다. AI 챗봇이 적용되며 가장 뜨거운 전쟁이 벌어진 격전지 중 하나는 검색 시장이다. MS는 2023년 2월 7일 검색 엔진 빙에 챗GPT를 탑재했다고 발표했다. 이제 사용자가 대화로 질문하면 기존 방식인 검색 리스트와 함께
챗GPT 기반의 대화형 답변도 제공한다. MS가 발표한 AI 기반의 새로운 검색 패러다임은 지난 10년간 구글이 지배해온 검색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챗GPT가 발표되고 시장이 보여준 엄청난 반응을 확인한 구글은 적색 경보를 발령했다. 구글 CEO인 순다르 피차이는 2019년에 은퇴를 선언한 구글의 공동 창업자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에게 AI 전쟁 대응을 위한 SOS를 요청했다. 구글의 창업 멤버들은 그 즉시 돌아와 함께 비상회의를 진행하였고 AI 관련 프로젝트 20여 건의 출시를 승인했다. 구글은 AI 분야의 절대 강자다. 딥러닝 역사의 한 획을 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트랜스포머를 만든 것도 구글이다. 구글은 구글 브레인을 중심으로 AI 연구 개발을 활발히 진행해왔다. 구글 브레인은 23개 영역에서 2천여 명의 연구진을 확보하고 있고 2017년 AI 스타트업 자금 지원을 위한 그레디언트 벤처스를 출범하고 2022년 2월까지 총 174개의 스타트업을 지원하며 역량을 확보해왔다. AI 선두주자인 구글은 2023년 2월 AI 스타트업 엔스로픽에 4억 달러를 투자하고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구글은 약 10%의 엔스로픽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엔스로픽은 오픈AI 창립 멤버인 다니엘라 에머데이와 다리오 에머데이가 2021년 설립한 회사로 2023년 1월 AI 챗봇 클로드의 테스트 버전을 출시한 바 있다. 이들은 구글과의 파트너십으로 1초에 900경번의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컴퓨팅 자원과 대규모 클라우드 플랫폼에 대한 액세스를 지원받아 클로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엔스로픽과 구글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2장에서 설명했듯이 생성형 AI를 만드는 회사는 태생적으로 대형 기술업체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데이터 트레이닝을 위해서 빅테크 기업들의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한편 구글은 2023년 2월 8일 프랑스 파리에서 챗봇 바드를 결합한 새로운 검색 시스템을 공개했다. MS가 새로운 AI 기반 검색 엔진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구글의 반격이다. 상당히 성급해 보이기도 하는 이 대응에서는 구글의 다급함을 느낄 수 있는데 구글의 검색 사업이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구글의 검색 엔진이 위협받는다는 것은 검색 사업뿐 아니라 이로 인해 고하고 등의 기타 파생 비즈니스가 전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글의 창업자 레리 페이지가 구글의 최종 종착지는 AI라고 이야기했으며 늘 AI 퍼스트를 외쳐왔지만 구글은 구글이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무게감과 책임감 때문에 AI 알고리즘과 서비스 공개에는 다소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여왔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숨막히는 대응전을 펼치며 필사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새로운 판을 시작한 건 MS였습니다. MS는 IT 시장의 중심에 있던 기업이었지만 한동안 변화를 이끌지는 못하고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의 큰 변화의 파도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놀란 구글은 회사 내 적색 경보까지 발령하고 단 하루 만에 대응책을 내놓았습니다. 타임라인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픈AI가 챗봇 서비스인 챗GPT를 2022년 12월 1일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MS가 자신들의 검색 엔진인 빙에 챗GPT를 탑재하며 새로운 검색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그러자 하루 만에 구글이 자신들의 검색 엔진에 챗봇 바드를 탑재한 서비스를 발표합니다. 4. 챗GPT와 배경 기술. 챗GPT의 기반 인공지능 모델인 GPT의 알파벳은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의 약어로 해석하자면 챗GPT는 사전 훈련을 받은 생성형 트랜스포머 챗봇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오픈AI가 최초의 GPT 모델을 개발하고 현재 챗GPT로 발전시키는 과정에는 자연어 처리, 생성형 AI, 딥러닝, 트랜스포머, 초거대 AI, 클라우드 컴퓨팅, 사전 학습과 인간 피드백 기반 강화 학습 등의 배경 기술들이 활용되었다. 자연어 처리, 즉 NLP, Natural Language Processing은
인공지능의 한 분야로 기계를 통해 인간의 언어를 처리하고 이용하는 작업이다. 전통적인 자연어 처리 기술은 형태소 분석 등을 활용한 통계적인 방법에 의존했지만 최근에는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도 딥러닝과 같은 머신러닝 기술이 도입되고 있다. 그리고 자연어 처리에 딥러닝이 적용되면서 기존의 통계 기반 자연어 처리 모델보다 그 성능이 급격히 발전했다. 구글의 버트나 오픈AI의 GPT가 대표적인 딥러닝 기반의 언어 모델이다. 언어 모델이란 단어의 다음에 올 단어를 예측하여 문장을 완성하는 자연어 처리 모델로 쉽게 표현하면 마치 네이버나 구글 혹은 스마트폰에서 제공하는 자동 완성 기능과 유사하다. 언어 모델이 빈칸에 올 단어를 예측하는 방식도 인간과 비슷하다. 앞에 있는 단어들을 기반으로 빈칸에 올 수 있는 단어들의 후보들 중 빈칸에 올 확률이 가장 높은 단어를 선택하는 것이다. 버트는 마스크 언어 모델이라는 방식을 활용해 문장 중간에 위치한 빈칸을 맞추는 방식인 반면 GPT는 다음 단어를 맞추는 모델을 활용한다. 버트는 양방향 모델로 빈칸의 앞과 뒤의 문맥을 모두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문장의 전체적인 의미를 추출하는 데 강점을 갖는 반면 GPT는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학습하면 다음에 나올 단어의 확률을 계산하기 때문에 문장 생성에 강점을 갖는다. 생성형 AI는 기존 데이터나 모델을 기반으로 새롭고 독창적인 콘텐츠를 만드는 AI다. 생성형 AI가 만드는 콘텐츠에는 텍스트는 물론 이미지, 오디오, 코드, 영상, 시뮬레이션 등이 포함된다. 이제 누구나 컴퓨터 프로그램에 약간의 명령어만 작성하면 새롭고 독창적인 텍스트와 이미지 등을 만들 수 있는 생성형 AI의 시대가 열렸다. 챗GPT 역시 초거대 생성형 AI 모델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미리 학습한 뒤 새로운 텍스트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외에도 텍스트를 기반으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오픈AI의 달리와 스테빌리티의 스테이블 디퓨전 역시 대표적인 생성형 AI다. 딥러닝은 신경의 정보 전달 원리에서 영감을 받은 인공신경망을 머신러닝에 적용한 기술이다. 머신러닝은 기계 모델에게 데이터의 패턴을 학습시키는 인공지능 훈련 방법을 통칭한다. 이 분야에서는 학습에 효과적인 특징 추출 방법과 통계 기반 학습들이 여러 제시되었으며 사람의 수동 조작을 통한 전처리가 성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반면 딥러닝 기반 인공지능 학습은 인간의 사전 작업 과정이 생략되며 알고리즘이 원본 데이터에서 스스로 규칙을 배우고 답을 찾는다. 예를 들어 개와 고양이를 분류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기존의 머신러닝 모델을 사용할 경우 사람이 사진 속 동물의 귀 모양, 얼굴 모양, 몸의 구조 등의 특징을 선정 및 추출하고 이를 라벨링하여 입력한다. 이후 모델은 주어진 라벨을 기준으로 제시된 사진이 각각 개와 고양이 중 어느 쪽에 속하는지 판단하도록 학습한다. 하지만 딥러닝 알고리즘의 경우 특징을 선정하는 것까지 인공신경망을 통해 학습하기 때문에 사람이 특징을 추출하는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딥러닝의 성능 차이를 결정하는 것은 파라미터의 수다. 파라미터는 딥러닝을 통해 학습한 모델이 저장되는 곳으로 인간의 신경세포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시냅스와 유사한 역할을 한다. 딥러닝 모델을 만드는 기업들은 더 많은 파라미터로 구성된 모델을 확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학습 데이터가 많을수록 그리고 파라미터가 많을수록 실제 값과 AI의 출력값 사이의 오차가 줄어들고 정답에 근접하기 때문이다. 이런 딥러닝이 적용된 대표적인 언어 모델이 바로 오픈AI의 GPT이다. GPT는 딥러닝을 통해서 스스로 언어를 생성하고 추론이 가능한 모델이다. 자연어 처리 모델이 이러한 딥러닝 기반 모델로 진화한 것은 딥러닝 모델이 기존의 머신러닝보다 압도적인 성능을 내기 때문이다. 딥러닝의 가장 큰 과제는 대량 데이터의 처리였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 2017년 구글이 발표한 트랜스포머 알고리즘이었다. 기존의 알고리즘은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순환 신경망, 즉 RNN, Recurrent Neural Network 방식으로 데이터를 학습했다. 순환 신경망 방식은 앞뒤 단어와의 상관관계만을 순환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문장이나 대화가 길어지면 앞 단어의 정보를 잊어버리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한계를 극복한 트랜스포머는 멀리 떨어져 있는 단어 사이의 관계까지 감지하며 맥락과 의미 학습이 가능해졌다. 또한 트랜스포머 알고리즘은 데이터를 순차적이 아니라 병렬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학습 속도 또한 향상시킬 수 있었다. 엔비디아에 따르면 일반 AI 모델의 학습 연산 능력이 2년간 25배 증가한 것에 비해 트랜스포머 모델 이후에는 2년간 약 275배 성장했다. 챗 GPT는 대규모 언어 모델, LLM, 라지 랭귀지 모델인 GPT 3.5 기반의 AI 챗봇이다. 초거대 AI는 대용량 데이터를 학습해 인간처럼 종합적 추론이 가능한 AI를 말한다. 초거대 AI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수히 많은 파라미터가 필요하다. 파라미터 수가 많을수록 모델이 학습 데이터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도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초거대 AI는 클라우드 기술과의 결합이 필수적이다. 초거대 AI 모델의 개발과 운영, 그리고 무수히 많은 사용자들의 요청을 처리하는 과정에는 대용량의 컴퓨팅 리소스가 필요한데 클라우드 컴퓨팅이 이를 뒷받침한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인터넷을 통해 가상화된 공간에 존재하는 서버, 데이터베이스, 스토리지 등의 IT 리소스에 접근하여 소프트웨어, 네트워킹, 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IT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말한다. 특히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 기술과 시스템은 수많은 추론 및 계산을 필요로 한다. 이에 프로세서, 네트워크, 스토리지의 요구사항이 높아지기 때문에 클라우드가 최적의 개발 환경으로 여겨진다. 챗GPT 관련 글들을 보면 몇 가지 기술 용어들이 나옵니다. 이 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혼란스러운 면이 있어 몇 가지만 제 이해를 바탕으로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GPT는 사전 훈련을 받은 생성형 트랜스포머 챗봇입니다. 여기서 사전 훈련을 하는데 딥러닝이 사용된 것입니다. 딥러닝과 머신러닝의 차이점은 중간에 사람이 직접 특징을 추출하는 과정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딥러닝은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어요. 그리고 트랜스포머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맥락과 의미를 감지하여 학습할 수 있게 되었고 학습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을 적용해 만든 엔진이 바로 LLM, 즉 대규모 언어 모델입니다. 이 대규모 언어 모델이 적용된 챗GPT가 대표적인 초거대 AI 서비스입니다. 이 초거대 AI는 대용량의 컴퓨팅 리소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의 중요성이 커진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초거대 AI 모델을 주로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이 직접 개발하거나 AI 모델 기업과 긴밀한 파트너십을 맺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시장에서 눈여겨봐야 할 기업으로 엔비디아가 있습니다. AI 반도체는 학습, 추론 등 AI 서비스 구현에 필요한 대규모 연산을 높은 성능, 높은 전력 효율로 실행하는 반도체로 쉽게 말하면 AI의 핵심 두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AI 반도체 기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저자는 설명합니다. 그리고 AI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해요. 하나는 인더스트리얼 AI로 기업 등에서 특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프론트 AI로 사용자들을 위한 AI 서비스입니다. 즉 B2C 서비스로 볼 수 있죠. 챗GPT는 바로 사용자들을 위한 프론트 AI입니다. 그리고 챗GPT라는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기반이 된 기술이 LLM입니다. 즉 LLM이라는 엔진을 활용해서 만든 서비스 중에 하나가 바로 챗GPT입니다. 오픈AI라는 기업은 LLM을 만들었고 여기에서 만든 LLM의 이름이 GPT-N입니다. 버전에 따라 GPT-1, GPT 3.5 등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죠. 그래서 오픈AI가 GPT 3.5라는 LLM을 이용해 만든 서비스가 챗GPT인 것이고 오픈AI가 GPT-3라는 LLM을 이용해 만든 서비스가 달리2인 것입니다. 5. 시장에 등장한 새로운 서비스들. 챗GPT의 등장은 마치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등장을 연상케 한다. 챗GPT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과 마찬가지로 사용자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끌어내고 있으며 이제 생성형 AI 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서비스들이 시장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앞으로 AI 기술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
소비자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기존 질서를 파괴하며 완전히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것이다. 6. 챗 GPT와 4차 산업혁명. 지금까지 일어났던 산업혁명의 핵심은 인류의 속도를 혁신적으로 변화시켰다는 점이다.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을 통해 인간의 삶을 기계적 속도로 향상시켰고 2차 산업혁명은 전기를 통한 대량 생산을 가능케 하며 우리 삶을 자동화의 속도로 변화시켰다. 인터넷과 컴퓨터가 가져온 3차 산업혁명은 전 세계를 온라인 네트워크로 연결하면서 물리적인 거리의 한계를 극복했다. 디지털의 속도로 살아가는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이다. 하지만 디지털의 속도를 뛰어넘는 4차 산업혁명은 아직 오지 않았다. 4차 산업혁명은 오랜 기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주제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다음 세계의 속도를 실감하지 못했다. 생성형 AI는 그동안 손에 잡힐 듯 말 듯했던 4차 산업혁명을 완성할 기술이라 여겨져 많은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다. 이들 중에는 이제서야 새로운 기술을 들여다보며 서둘러 따라잡으려는 기업도 있지만 그동안 차분히 생성형 AI를 준비해온 기업도 있다. 각자가 받아들이는 속도는 다르지만 이 기술이 판도를 바꿀 새로운 혁신이라는 점에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 현재 리셋 모먼트에 직면한 기업들은 잔뜩 긴장 중이다. 앞장에서 살펴보았듯 다양한 산업의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생성형 AI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며 이 기술을 도입하는 기업은 빠르게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서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생성형 AI를 기존 비즈니스 모델에 통합하며 시장의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한 기업들이 있다. 어도비, 세일즈포스, 노션, 랩플릿, 셔터스톡이 대표적이다. 메가 트렌드를 놓치지 않기 위해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기존 제품을 업그레이드하고 경쟁에서 앞서 나가려는 이들의 사례를 살펴보자. 저자는 생성형 AI가 4차 산업혁명을 완성할 혁신적 기술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이 기술을 적용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음을 예로 들고 있어요. 오늘 리뷰에는 담지 못했지만 이 책에는 많은 사례들이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은 꼭 구매하여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7. 생성형 AI의 기회와 부작용. 스튜어트 러셀은 인간과 공존하는 AI를 강조한다. 기술적 완성도와 알고리즘의 정확도를 넘어 AI가 인류에게 유용함과 더불어 휴머니티와 부합하는 가치를 제공하는지가 중요한 시대가 왔다. 최근 세계적인 테크 기업들과 연구기관들 역시 AI 시스템의 성패를 가르는 요인으로 사용성, 유용성, 공정성, 설명 가능성과 같은 인간 중심 요소들에 주목하고 있다. 챗 GPT는 마치 사람과 같은 답변을 생성하는 엄청난 능력으로 마치 범용 AI의 시대가 도래한 것 같은 인상을 준다. 하지만 진정한 범용 AI는 아직이다. 오픈 AI의 CEO 샘 올트먼은 범용 AI 수준의 시스템으로 나아가는 과정에는 두려운 순간과 상당한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범용 AI가 주는 장점은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큰 어려움을 극복할 가치가 있다고 말한다. 생성형 AI는 항상 저작권 문제가 따라다닙니다. 얼마나 많은 양을 학습할 수 있느냐가 핵심인데 대부분 학습하는 텍스트나 이미지 등이 저작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렇게 만들어진 저작물은 누가 저작권자인가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이슈들은 계속해서 논의하고 방법을 찾아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의 지브리 이미지 생성에 대한 논란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지금 가장 주목하고 있는 기술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기술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어떻게 활용할지, 무엇에서 기회를 만들지 계속해서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끝으로 추천의 말을 덧붙입니다. 챗 GPT 거대한 전환은 지금 가장 핫한 생성형 AI 기술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다양한 예시와 함께 풀어 설명한 책입니다. 저도 이 말 많은 기술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면밀히 따지고 보면 AI 기술이나 LLM 기술이 2022년이나 2023년 처음 나온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에 와서 이 기술에 열광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인터페이스의 혁신을 그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노트북은 타이핑으로,
모바일은 터치를 통해 사용했다면 챗 GPT는 음성으로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변화의 순간에 놀라움을 느낀 것이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피부로 느껴지는 것은 뒷단의 기술이 아니라 사용 경험이니까요. 책을 읽으며 이 기술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지만 앞으로 어떤 기업들끼리 협업하는 구조가 그려질지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최근 서비스들에서 클라우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의존도 또는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챗GPT 서비스 출시를 통해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 떠오른 생성형 AI 기술에 대해 A부터 Z까지 친절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챗GPT의 등장부터 그 배경이 된 기술들을 설명해요. 그리고 누가 이 파괴적 혁신을 가져올 새로운 시장에서 승자가 될 것인지를 국내외 기업 대응 사례를 통해 보여줍니다. 끝으로 앞으로 생성형 AI 기술 발전에 어떤 부작용, 한계, 도전, 기회가 있을지에 대해 논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꼭 구매하여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편안한 밤 되세요. 낭독 책밤이었습니다.